아마 2번부터 260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들은 옵션 투자 전략과 관련된 문제들일 거예요. 빠르게 쭉 볼게요. 2번과 3번은 옵션 투자 전략 중에 해치 포지션, 주식과 옵션 섞어서 위험 없애는 전략이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2번 방비콜, 3번 보호풋. 우선 2번 방비콜. 기초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향후 자산 가격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콜옵션을 매입하는 전략이다. 해치 포지션에서는 주식과 옵션의 포지션, 매입이냐 매도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거는 이항모형으로 옵션 균형가 결정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고, 옵션 활용해서 위험 해지할 때도 필요한 거니까 옵션 투자 전략 쪽에서 명확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방비콜 전략, 주식 매입 또는 보유 상태에서 콜 어떻게 해야 돼? 자, 콜 옵션 매입이 아니고 자 매도하는 전략이죠. 3번 보호풋 전략, 기초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향후 자산 가격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풋옵션을 매입하는 전략이다. 풋옵션 매입 맞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주식 매입 또는 보유자는 옵션 등 해지하려면 콜 매도 하든지 풋을 매입해야 되죠. 자, 4번 강세 스프레드 전략, 행사가격 높은 옵션을 매입하고 행사가격 낮은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득을 얻는 전략이다. 옵션 투자 전략들은 두 가지를 필히 정리하셔야 돼요. 해당 전략 구사에 필요한 각 자산별 포지션, 매입이냐 매도냐, 그 다음에 해당 전략이 갖는 기본 특성이에요. 미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때 이익이고 언제 손해냐, 얘를 정리하셔야 되죠. 강세 스프레드, 행사가격 다른 두 개 옵션 결합하는 전략이죠. 요거에 대비되는 전략이 약세 스프레드죠. 강세는 행사가격 다른 두 개 옵션 중에 좀 요 문장은 행사가격 높은 옵션을 매입, 행사가격 낮은 옵션을 매도, 요렇게 해놨네요. 틀렸죠? 강세는 이게 바뀌어 있어요. 행사가격 낮은 걸 매입, 높은 걸 매도해야 되죠. 이와 같이 높은 걸 매입하고 낮은 걸 매도하는 전략은 약세 스프레드죠. 그 다음 이 전략의 순이익 갖는 특성,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득을 얻는 전략이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죠. 기초자산 가격, 주가가 강세일 때, 상승할 때 이득을 얻는다 라는 뜻이죠. 4번 포지션 때문에 틀렸다. 5번 나비형 스프레드, 스트레들 매도, 기초자산 가격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한 전략이다. 간단하게 순이익 특성만 바로 좀 표시해 볼게요. 나비형 스프레드 순이익은 대충만 그릴게요. 요런 모양이죠. 요게 X축이에요. 중간에 있는 행사가격, 요 부근에서 주가 변동이 작을 때, 요때 이득을 보게 되죠. 스트레들 매도는 모든 조건 통일한 콜, 풋 하나씩 결합해서 매도하는 거죠. 스트레들 매도 시 손익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죠. 행사가격 중심으로 주가 변동이 작을 때 이득이죠. 따라서 5번 나비형 스프레드, 그 다음에 스트레들 매도, 기초자산 가격이 변화하지 않을 거로 예상되는 게 적합하다. 요때 이익을 볼 수 있다. 맞는 문장이네요. 6번 샌드위치형 스프레드, 스트랭글 매입, 기초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거로 예상되지만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적합한 전략이다. 샌드위치형 스프레드, 나비형과 정 반대 전략이죠. 요 X축 없이 그림 형태만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가 되죠. 주가 변동이 작으면 손해를 보고 주가 변동이 클 때 이득을 보죠. 스트랭글 매입, 스트랭글 매입 전략은 이런 형태를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 일정 구간 내에서 변하면 손해, 주가 변동이 크면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전략이 기초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거로 예상될 때 방향과는 관계없어요. 큰 폭으로 변해주면 많이 내려도 이득을 보고 많이 올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죠. 6번도 맞는 얘기네요. 7번 박스 스프레드 전략, 콜옵션 이용한 강세 스프레드와 풋옵션 이용한 약세 스프레드 결합한 전략이다. 이건 너무 단순하네요. 박스 스프레드 문장 그대로
콜 강세, 풋 약세죠. 맞는 얘기죠. 자, 8번 스트레들 매입. 만기와 행사가액이 동일한 콜옵션, 풋옵션을 동시에 매입하는 전략이다. 아까 5번에 스트레들 매도 할 때 말씀드렸죠. 모든 조건 동일한 콜풋을 동시에 매도하면 스트레들 매도. 이번에 스트레들 매입이니까 자, 모든 조건 동일한 콜풋 동시에 매입한다. 맞아요. 9번 스트립 매입. 기차상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특히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한 전략이다. 스트레들, 스트립, 그 다음에 스트랩, 스트랭글, 이 4개가 대표적 컨비네이션 콜풋을 섞는 전략이죠. 스트레들 매입은 콜풋 하나씩이죠. 콜 하나, 풋 하나. 스트립과 스트랩은 콜풋의 비중을 달리하는 전략이죠. 그 중에 스트립 매입, 얘는 풋옵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죠. 콜 하나에 풋옵션 2개. 요거에 대비되는 전략이 뭐예요? 스트랩 매입이죠. 스트랩 매입은 정반대로 콜 2개, 풋 하나죠. 이 2개는 콜과 풋의 비중을 달리하잖아요. 그럼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콜, 풋 대등하게 결합하면 아까 확인한 것처럼 주가 상승 하락시 나타나는 결과가 대칭적이야. 반면에 콜, 풋의 비중을 달리하면 상승 하락시 결과가 비대칭적이겠죠. 자, 콜은 주가가 상승할 때 유리한 옵션이야. 풋은 주가가 하락할 때 유리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립하고 스트랩은 주가 변동 방향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든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전략이죠. 스트립 어떤 걸 더 많이 이용해? 풋을 더 많이 이용하죠. 따라서 얘는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 더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전략이에요. 볼까요?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을 거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틀렸죠? 이게 정반대로 돼 있죠. 풋의 비중을 높인다는 게 주가 하락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라서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적합한 전략이다. 그렇다면 요 스트랩 매입이 콜의 비중을 높이니까 바로 요 케이스겠네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을 때 적합한 전략이 스트랩이 되겠네요. 10번 주식 할라. 주식 할라는 범위 선도 계약이라고도 하죠. 옵션 만기일 가치가 풋옵션 행사 가격과 콜옵션 행사 가격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맞는 얘기죠. 칼라 전략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3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주식 한 주 매입 동시에 어떻게 행사가격 낮은 풋옵션을 하나 매입하고 거기에 행사가격 높은 콜옵션은 하나 매도해서 결합하는 전략이죠. 그렇게 되면 이 3개 결합한 전략의 최종 만기일 가치가 파란 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전략 구성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요게 풋옵션 행사 가격이에요. 낮은 행사 가격 풋옵션 거예요. 요게 콜옵션 행사 가격이에요. 높은 행사 가격 콜옵션 거. 만기일 주가 상관없이 최종 가치가 요 사이에서만 얻어지게 돼 있어요. 자, 10번 다시 볼까요? 옵션 만기일 가치가 풋옵션 행사 가격과 콜옵션 행사 가격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맞죠? 11번 모든 조건이 동일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입. 그러면 선물을 매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콜 매도, 풋 매입이죠. 그게 선물 매도와 같은 효과다. 소위 옵션 선물 간 합성 포지션이죠. 포지션은 얘로 전부 해결하면 된다고 그랬죠. F equals C-P다. 콜 매입, 풋 매도가 선물 매입과 똑같다. 그렇다면 선물 매도잖아요. 선물 매도는 부호를 쭉 바꿔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콜 매도, 풋 매입이죠. 콜 매도, 풋 매입. 맞죠? 262페이지 12번 옵션과 선물의 기초화산 및 만기가 동일할 경우 선물 가격이 옵션 행사 가격과 동일하면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은 일치한다. 맞아요. 요거는 조금 수준이 있는 거예요.
2차 시험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본서만 한 사람들은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다시 볼게요. 선물가격이 옵션 행사가격과 동의를 한 상태면, 이 상태면 콜 가격, 풋 가격은 일치한다. 자, 풋콜 선물 페리티라는 게 있죠. 콜 옵션, 풋 옵션 선물 가격 간 시장 균형하에 적정 관계식이죠. 이걸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요 문장 해석에는 자, 얘를 활용하시면 돼요. 반드시 요 관계가 성립하죠. 콜 가격 빼기 풋 가격이 F, 선물 가격 빼기 E, 옵션 행사 가격 둘의 차액을 무이험 이절로 현재 가치 환산한 것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크기 관계, 선물 가격, 옵션 행사 가격 둘 중에 어떤 애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콜프 가격 중에 어떤 애가 더 높으냐 낮으냐 요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단순해요. 선물 가격이 옵션 행사 가격과 동일하죠. 두 값이 일치. 두 값이 일치하면 빵이잖아요. 콜프 가격은 어때야 돼?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죠.